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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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청소년에서 활동가로 8번, 8번 채널에서 퍼시를 진행하게 된 소사청소년 수련관 심재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그 진행의 역할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많이 떨리는데 그래도 이게 이야기고 소통방이다 보니 조금 다 같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재밌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소개를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자기소개를 조금 하고 이제 점심이 조금 지났지만 점심을 뭘 먹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래갖고 점심 뭘 먹고 지금 기분이 어떤지 저희 감정카드 있잖아요. 감정카드를 활용해갖고 지금 기분이 어떻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저희 누구부터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선착순이에요. 이정화 선생님이요. 제가 잠깐 유수진 선생님이랑 잠깐 뭐 얘기하느라고 잘 소개 방법을 못 들어가지고 네, 제가 먼저 하고 싶은 네. 그냥 자기 소개하면 되나요? 네, 그리고 점심 뭐 드셨는지, 오늘의 감정이 어떻는지 감정카드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점심에 그 방과후 아이들이 먹는 급식을 직원용으로 배달을 받아가지고 납품해서 먹고 있거든요. 네. 네, 끼니당 4,000원입니다. 아주 영양가가 골고루 있고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017년도에 여기 입사해서 올해로 횟수는 4년째고 만 3년 차를 꽉 채우게 된 네, 청소년 지도사 이정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은 네. 다음은 관장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산울림 청소년 수련관에 근무하는 양승부입니다.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네. 들립니다. 네네. 뭐 저희는 구내식당이 있어서 식당에서 맛있게 돈가스랑 잘 먹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고예요. 최고예요. 네, 감사합니다. 강정식 선생님께서는 자기소개를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고민이 되는데 혹시 가능하시면은 채팅창으로 간단하게만 써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채팅창에 올라오는 거 기다리는 동안 제 소개를 조금 저 감정하고 선생님은 마지막에 지나가기 전에 네, 바로 올라왔는데 안녕하세요. 고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강정식입니다. 라고 올라왔습니다. 좀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좀 뵙지 못해갖고 좀 아쉽긴 한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같이 화면으로 대면을 하고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닙니다. 죄송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네, 저는 오늘 점심으로 냉모미를 먹었는데요. 여름에 제가 냉모미를 엄청 좋아해갖고 여름에 거의 냉모밀만 먹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어김없이 냉모미를 먹어서 네, 먹었고요. 조금 오늘은 지금 기분은 최고인데 약간 긴장되는 최고? 약간 그런 느낌이어갖고 같이 좀 즐겁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손님인 유수리 선생님께서 자기소개를 진행을 하시고 자연스럽게 오늘 청소년에서 활동가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게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 이야기를 좀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유수리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천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유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라볶이를 먹었고요. 저는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해서 매일
거의 떡볶이를 먹다시피 하고 오늘 키트에도 떡볶이가 있더라고요. 이거 이따 저녁에 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누군가에게 제가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진로를 정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약간 얘기하는 거를 많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약간 그래가지고 이 자리가 굉장히 긴장이 되기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부천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고 현재 청소년 지도사가 되었고 어떻게 아이들을 만나고 싶은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얘기하고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2010년도부터 부천시 청소년연합축제기획단에서 활동을 시작을 해서 현재는 부천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혹시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저는 10년도에 청소년 축제기획단을 처음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축제기획단 단장을 하면서 조금 더 청소년 학과, 청소년 지도사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2015년도에는 제가 고려일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이때 대학교 4학년 때였거든요. 이때 꾸마에서 인턴을 하면서 청소년들 한 1년 정도 같이 만나면서 제 진로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2018년도 10월부터 지금까지 부천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 지도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주제를 조금 정하면서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인 유소리한테 물어본다면 무엇을 궁금해할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거든요. 남들이 나에게 뭘 궁금해야 할까?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들어가지고 일단 나름대로 저만의 질문을 조금 정해봤는데 보시면서 같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청소년 활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청소년 축제기획단 활동을 했는데 제 친한 친구,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원래 산울림 청소년 수련관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같이 진학을 하게 됐는데 계속 주말만 되면은 저랑 안 만나주는 거예요. 놀자고 했는데 나 주말에 약속 있어. 나 이거 빠지면 큰일 나. 막 이러면서 우리는 학교에서 보자.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데 대체 왜 주말에 나랑 안 만나줘? 계속 이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정확히 기억나요. 2009년 8월 마지막 주에 야, 나 부천시청 창녕거리에서 축제하는데 놀러 올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보러 갈게 하고 갔는데 엄청 막 부스도 되게 많고 사람도 엄청 많고 그리고 또 제 또래인 친구들이 뭘 열심히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면서 공연도 구경하고 부스도 몇 개 구경하고 막 친구를 찾으러 다녔어요. 근데 친구가 그때 스텝티를 입고 열심히 물풍선에 물을 채우면서 엄청 해맑게 웃으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태까지 준비를 한 거였구나.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공연을 보고 이제 집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연말에 친구가 갑자기 야, 소리야, 너 이거 나 그때 축제했던 거 보러 왔잖아. 그거 같이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같이 할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축제기획단의 길을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청소년 활동을 계속했던 이유나 청소년 활동에 대한 매력, 왜 계속 청소년 활동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 축제기획단을 딱 시작을 하게 됐는데 축제기획단이 사실 모든 기관을 좀 돌아가면서 선생님들을 만나고 모든 기관에서 같이 함께하는 동아리 친구들이랑 만나서 뭐 기획을 하기도 하고 그 친구들이랑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얘기를 듣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청소년들을 대표로 내가 이 청소년들의 문화를 뭔가 만들어간다라는 느낌이 너무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특히 축제기획단이어서 더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내가 낸 의견이 되게 소중하게 받아들여지고 내가 낸 의견들이 모두 다 존중해지고 그 다음 만약에 말이 안 되는 의견도 그게 말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약간 그런 매력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축제기획단을 한 10년 정도 계속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청소년 지도사로 진로를 정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사실은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유치원 교사를 하고 싶어 했었어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기도 했었고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아기들을 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유치원 교사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지금은 특성화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실업계고를 진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 관리만 잘하면 대학을 쉽게 갈 수 있다라고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아, 나는 그 무슨 과를 가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때 엄마랑 얘기를 하게 됐는데 엄마가 그러면 너 물리치료사 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돈 잘 번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알겠어 엄마 나 그럼 보건대 쓰고 거기는 물리치료과 갈게 하고 처음에 그때는 저희가 진로 쓰는 게 있었거든요. 첫 번째 칸이 저는 물리치료사라고 적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청소년 축제객단을 하면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게 됐었는데 그때 사실 그때 만났던 선생님들이랑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좀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사실 누군가한테 속마음을 얘기하는 것도 어려워했었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어려워했었는데 선생님들이 그걸 계속 소중하게 받아주시고 저에 대한 존재를 되게 존중하면서 같이 만남을 지속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럼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막연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나도 누군가의 얘기를 되게 귀담아 들어주고 그 사람의 의견을 좀 존중해주는 사람 그리고 나는 계속 청소년들과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단장을 하면서 이제 청소년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청소년 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는 사실 청소년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 지도사가 되었는데 여기 같이 참가해 주신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청소년 지도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안 될까요? 양승도 관장님 궁금합니다. 전 제일 궁금해가지고. 안 관장님 음소거, 네. 예. 다 끝나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건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저도 청소년과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경영 쪽을 했었었는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청소년 단체 활동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유소리 선생님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그러니까 꼭 뭐 이과가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 과는 벌써 갔고 중고등학교 때 뭐 청소년 단체 활동, 뭐 스카우트라든가 뭐 연맹, 청소년연맹 이런 걸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랑 좀 많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좀 그쪽 인연이 됐고 이제 대학교 때 이제 그 청소년 활동, 뭐 지구로 말하면 뭐 지도자 활동 이런 걸 하면서 인연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그 YMCA부터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상급, 2급, 1급 따면서 이제 청소년 쪽으로 좀 더 깊숙하게 들어온 그런 계기가 된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정화 선생님은 전 너무 단순했는데요. 저는 그 청소년학 그 사회복지 계열로 가서 노인복지학과와 청소년학과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선배들이 너 뭐 할 거야 계속 묻더라고요. 근데 그럼 강의 커리큘럼 한번 볼까 했는데 거기 막 노는 과목이 정규 과목으로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레크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서 풍물이 막 정규 놀면은 막 학점을 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재원쌤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사실 주전공이 보건행정이거든요. 그래갖고 복수 전공을 사회복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첫 직장이 지역아동센터라는 곳을 갔는데 이제 초등학생이 있는 지역아동센터랑 중고등이 있는 지역아동센터 두 군데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두 군데를 다녀보니까 약간 초등생보다는 중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약간 이 친구들이랑 같이 활동하는 게 훨씬 더 재밌다 느껴진다라고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각각 거의 한 1년씩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특이하게 제 여기 소사 수련관 앞에 등남골이라고 고깃집이 있어요. 거기를 가다가 이게 이제 새로 뭔가 건물이 지어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아 이게 뭐 사회복지 건물 시설 뭐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뭐 행정센터 이런 데 가서 물어봤죠. 여기 뭐가 들어오냐 좀 궁금하다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가 그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 그 지역 관할 주무관님들도 모르고 있다가 그때 이제 시험하기 직전에 아 여기 청소년 수련관이 들어온다 그래갖고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게 됐죠. 청소년 쪽이 조금 더 관심이 많고 재미가 느껴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청소년 지도사로 조금 된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강정식 선생님은 어떻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듣고 계실까요? 네, 들리실까요? 아, 네, 들립니다. 네, 저는 학교를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와서 그냥 졸업해서 바로 복지관 입사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 얘기는 다 잘 들리시겠죠? 네. 네. 이제 그럼 다음 얘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청소년 지도사가 돼야겠다라고 진로를 정하고 막연하게 계속 꿈을 꾸게 됐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어려워했었던 적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사실은 청소년학과에 진학을 하고 졸업을 하면 내 앞길은 진짜 탄탄대로라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다 잘 되고 저것도 다 잘 되고 나는 그래도 활동도 오래 했으니까 난 진짜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되게 자만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꼬마에서 인턴을 하면서 그때 와장창 혼쭐이 나게 됐죠. 꿈에서 저를 혼난 게 아니고 제가 마음적으로 많이 저한테 혼났었던 것 같아요. 너 어떻게 그렇게 자만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때 문화예술 동아리 친구들 동아리 담당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한 20개 팀 동아리, 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매일매일 만나면서 사실 그 친구들을 이해하고 그 친구들한테 저를 이해시키고 뭐 그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 내가 정말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그때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네, 저 고민이 있어요. 뭐 소리 저 고민이 있어요 하면서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기도 어렵고 뭐 제가 그 일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많이 제가 어려워했었던 것 같고 그때 사실 매일매일 그냥 집에 가면서 울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하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매일매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다음에 저는 그때 같이 축제기획단 했었던 선생님이 제 사수로 계셨었어요. 그 모자라고. 그래서 모자한테 계속 저 잘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봐도 모자가 응 잘하고 있어 이 정도만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정확한 피드백이 없으니까 근데 되게 많이 나 진짜 잘하고 있는 건가? 계속 확인받게 되고 난 이 길로 계속 진로를 정해도 되는 걸까?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다가 졸업을 하고 이제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정말 도전을 하기도 했었고 사실 여기 부청수에만 한 2-3번 썼던 것 같아요. 재단에만 한 2-3번 썼었고 또 부평구에 있는 청소년 시설에도 썼었고 근데 그때마다 계속 예비로만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아예 완전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비자에 제 이름이 계속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난 정말 많이 부족한가? 그러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앤가?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다른 길을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지금 소사청소년 수련관 근처에 있는 카페로 취업을 하게 돼요. 거기서 한 1년 정도 난 바리스타가 될 거야. 나는 바리스타가 돼서 나는 커피집을 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카페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커피 맛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만들고 커피를 만드는데 되게 뭐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 카페 개인 카페였는데 저는 계속 서브 음료를 계속 만들었어요. 막 프라푸치노 만들고 티 타고 막 이랬는데 커피를 만들려면 한 3개월 이상은 일을 해야 커피를 잡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보고 저한테 먹어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는 잘못 뽑혔어. 왜 잘못 뽑혔을까? 알아맞혀 막 이러는 거예요. 먹었는데 그냥 똑같이 커피 마신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보면은 계속 뽑아보더라고요. 뽑아보라고 시키면서 계속 왜 틀렸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커피 맛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커피 맛을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맛이 없는 커피인지 모르겠다고. 전 맛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 커피를 맨날 마시면서 다른 길을 다시 알아보게 되죠. 그러다가 지금 미리네 캠프 혹시 아실까요? 네, 양평이랑 설악에 있는 미리네 캠프에 영업팀으로 입사를 다시 하게 돼요. 그래서 미리네 캠프에서 1년 동안 영업팀으로 근무를 하면서 느낀 건 나 청소년 지도사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영업팀에서 일을 하는 게 보통은 학교랑 계약하고 일정 협의하고 뭐 나라장터로 입찰하고 거의 저는 행정실장님이랑 통화를 제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실장님이랑 뭐 계약 업무 어떻게 진행을 하시고 계약 서류는 어떻게 보내드리고 약간 학교 선생님들이랑만 계속 통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왜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드는 거예요. 여긴 분명 청소년 시설인 것 같은데 나는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현장에 잠깐 들어갔을 때 애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자유 메리트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 또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현장팀을 일부러 저는 쉬는 날 현장에 들어가기도 했었거든요. 애들 보고 싶어가지고 청소년들이랑 뭔가 활동하는 모습들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막 쉬는 날에 들어가서 애들 활동하는 거 보고 현장팀 선생님들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난 청소년 지도사를 다시 해야겠다라는 청소년 시설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때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부천시 청소년 수련관에 한시계약직 자리가 뜬 거예요. 3개월짜리였거든요. 난 여기 쓰겠다. 그래서 바로 미리네 캠프에 이사님한테 가서 저 퇴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퇴사를 하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저는 수련관에서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너 붙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 아직 서류도 안 냈는데요. 근데 퇴사할래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약간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사님이 그럼 너 붙으면 얘기를 해라. 너 거기서 떨어질 수도 있지 않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붙으면 얘기해라. 아니 저 붙을 것 같으니까 저 거기 꼭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만둘게요 라고 바로 말씀을 드리고 하루 휴가 쓰고 그때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제가 그 한시계약직 3개월짜리 그 3개월 기간에 있는 한시계약직에 붙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근데 이게 운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전 배치지도사 쪽으로 썼는데 그때 저밖에 안 냈더라고요. 3개월짜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밖에 안 냈던 거예요. 그래서 면접도 되게 진짜 최고의 면접을 봤어요. 인생 최고의 면접. 전 면접이 재밌다는 걸 그때 느꼈거든요. 이렇게 재밌게 면접 볼 수도 있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최고의 면접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면접을 보고 딱 붙고 나서 딱 하루 쉬고 바로 다음날 출근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부천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쭉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 부천이었나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거든요.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 있고 다른 시설로도 빠질 수 있었을 텐데 왜 부청수였고 왜 부천이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축제기획단을 하면서 모든 기관을 좀 돌아다녔었고 사실 뭐 여청에 있는 퍼닛에서도 잠깐 뭐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산울림에서는 야영 활동가로도 잠깐 활동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여기 부청수에서 한 2년 정도 되게 길게
자원활동가로 활동을 했었어요. 역사탐방도 따라다니고 축제기획단 멘토로도 여기서 계속 활동을 하고 하면서 내가 여기서 느끼는 것들을 내가 여기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느끼게 해줘야겠다라는 걸 약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은혜 갚는 느낌? 여기서 배운 거 난 보답해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부청수에 계속 지원을 했었던 것 같고, 사실 지금은 부청수도 정말 좋고 이제 재단의 소속으로 된 느낌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생각을 안 해봤었던 것 같아요. 난 부천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을 꼭 만나야 될 것 같고 부천에서 내가 느꼈던 거를 아이들이랑 같이 느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부천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얘기는 사실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저는 꿈이 그냥 딱 하나였어요. 나는 부청수에 취업해서 청소년 축제기획단을 맡겠다가 가장 큰 꿈이었는데 그거를 작년에 부청수에서 축제기획단을 주관기관으로 맡으면서 그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 꿈은 이룬 건가? 라는 생각이 막 고민이 엄청 들었어요. 근데 저는 꿈을 이뤘다고는 생각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잘 축제기획단을 운영한 것도 아니었고 내가 하면서도 부족한 것들을 계속 느꼈고 그리고 하면서 계속 뭔가 계속 마음에 남고 또 불편한 것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꿈을 이뤘다라고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직 저는 입사한 지 2년밖에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목표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목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일도 빵꾸 없이 잘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 2년 차니까 계속 뭔가 빵꾸가 나고 모르는 게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시 척척박사가 되고 싶은 느낌? 업무적인 것도 아이들 만나는 것도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입사하면서 계속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청소년계가 너무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 지금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앞으로의 목표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 청소년들이 저에게 약간 마음을 놓을 수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는 앞으로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인데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질문해 주시면 서로 또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러니까 선생님 처음에 이제 그 고등학교 때 활동을 시작하고 아직도 만나는 지도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분의 매력은 뭔가요? 그분의 매력이요? 네, 지도자로서의 그분의 매력. 지금 사실 그때 뵀던 분들 계속 만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냥 선생님들마다 매력이 다 다르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가장 가깝게 자주 매일매일 만나는 선생님이 이은진 선생님인데 매일매일이죠. 선생님인데 은진쌤은 업무적으로는 진짜 배울 게 많은 선생님이시고 약간 아이들 속상해요. 은지쌤처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어떨 때 보면 편하게도 만나시고 어떨 때 보면 정확한 길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시고 약간 그런 카리스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제가 가장 제 속마음을 편하게 터놓을 수 있는 분이어가지고 어려우시면 채팅으로 은진쌤은 약간 그런 매력인 것 같고 또 다른 선생님들은 사실 지금 인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원래 그분 때문에 제가 청지사회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었거든요. 실명 얘기해도 되는 걸까요? 박자영 선생님이라고 지금 호텔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원래 여청에서 근무를 하셨었어요. 네.
이야기를 그때 선생님의 매력은 선생님이 어려운 것들, 뭐 가정사 이런 것까지 저랑 다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런 약간 사촌 언니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자영쌤은 저에게 어른이고 선생님도 선생님 느낌이기도 했지만 약간 저에게는 가장 가까운 사촌 언니 느낌이었었어가지고 타인의 시선, 계속 지금도 편하게 만나고 이런 있는 것 같아요. 부분들이 이라고는 하지만 되게 이렇게 비어 있거든요. 항상 뭔가 시설에서 일하면서 평가받는 자유롭게 저희 얘기를 해볼까요? 이런 좋아요. 것들이 썰어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저는 있을까? 그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신 유수리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새로운 모습, 이제 몰랐었던 모습을 알게 돼서 더 좀 친근해진 그런 느낌이, 좀 가까워진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조금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소리쌤이 준비한 질문지가 저희한테도 다 포함이 적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세 번째 질문이었던 청소년 지도사로서 진로를 정하게 된 계기를 제외하고 이제 활동을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활동을 계속했던 이유나 매력,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 것들이 꼭 한두 가지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가볍게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유롭게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조금, 전 양승구 관장님이 왜 이렇게 궁금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 손님으로 불러요. 이야기 손님으로. 포스트 넘길게요. 아, 네. 네, 뭐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좀 그 태생, 그 심성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 아까 유소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좀 사람 좋아하고 이렇게 좀 질문 뭐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오지랖퍼였던 건 아니고, 오지랖퍼라기보다는 좀 관심이 많았죠. 이렇게 그냥 사람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관심, 그리고 많이 또 질문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왔던 것 같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마 거의 저희 또래들이 아마 청소년학과가 처음 생길 때 막 이제 막 일기들이 시작할 때 아마 그런 시기였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용식 선생이라든가 뭐 박창호 선생이라든가 뭐 양은 선생이랑 뭐 저보다 연배가 한두 살 어리거나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청소년학과가 없었고, 근데 이제 청소년을 좋아하고 청소년을 만났던 것들이 인연이 돼서 아까 유수리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청소년을 이렇게 좀 만나는 것들이 좀 인연이 돼서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병아 선생님은 어떻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사실은 저에게도 이게 슬럼프와도 또 이어진 얘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은 그 복지관에서 먼저 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소년 복지를 먼저 한 3년 6개월 정도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아이들 이렇게 이제 아픈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게 투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일까? 나는 얼마만큼 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슬럼프도 겪게 되고, 그러면서 한번 치고 올라왔지만 조금 더 즐겁게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청소년 수련 시설로 이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에 막 행정에 시달리면서 막 하는 것들이 너무 힘든데, 토요일 날이 되면 너무 정신이 맑아지고 기분 좋아지고, 오늘은 놀면서 일하는 날, 이렇게 즐겁게 일하고 또 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거기에 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행복감과 나의 또 이런 아이들과의 유대감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계속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은 재원 쌤은 어떠세요? 저도 말씀드리기 전에
강정식 선생님께서는 이제 고강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사회복지를 조금 생각을 하셨는지 아까 잠깐 이제 인사하는 거밖에 안 되셨던 것 같아갖고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어떻게 사회복지학과를 좀 생각을 하셨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해서 채팅방에 좀 가능하시면은 네, 올려주시면은 제가 바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마이크로 혹시 가능하실까요? 예, 지금 얘기할 것 됐고요. 네네네. 예,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봉사활동 하면서 좀 보람을 느끼게 돼서 이제 사회복지과를 진학을 했고요. 그 친구 따라 갔는데 우연치 않게 사회복지과에 진학을 하게 됐고 졸업을 하게 됐고요. 졸업하면서도 이제 특별하게 사회복지를 선택했다라고 메리트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해외 봉사를 가서 좀 느끼고 나서 해야겠다, 내 길이겠다라고 선택이 돼서 졸업을 하고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첫 직장은 인천에서 근무하다가요. 지금은 이제 부천에 있는 곳으로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뭐 저도 청소년 관련돼서 업무를 맡아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멘토링이라든가 취약한 아이들 가정에서 보게 되면 사회복지 쪽에서는 좀 아이들, 청소년들 가정,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가정적으로도 개입하는 것들이 좀 부족한 게 좀 있고 서비스적인 부분만 있지 아이들의 민감성이라든가 감수성을 좀 건드리는 것들이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좀 배워보고 싶어서 청기사분들의 활동을 좀 보려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저는 사실 청소년 활동이라고 한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 왜냐면 저는 청소년 수련 시설에 대해서 아예 이해가 없었거든요, 청소년기에. 그래서 사실 저는 청소년 활동에 대한 그런 기억은 없는데, 그 친구들이랑 이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활동들, 그런 것 중에 저는 농구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입사 지원을 낼 때도 기획서를 한 장짜리를 내야 하는데 거기에서도 농구 대회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획서를 좀 만들어서 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뭐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이런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 때도 동아리를 한 7개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뭐 이것저것 막 많이 했어갖고 그냥 이렇게 활동하면 재밌구나, 이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해도 재밌구나, 이런 것들은 조금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성지사로서의 이제 수용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인원이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힘이 되다 보니까 더 재미있게 느껴져서 좀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좀,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청소년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조금 조금 무겁게, 요거는 무거운 주제였던 것 같아요. 내 꿈의 변화 혹은 슬럼프,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 요거를 같이 조금 묶어서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좀 하려고 하는데 또 관장님께서 제일 먼저 음소거를 풀어주셔갖고 본의 아니게 또 안 보여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경아 선생님부터 먼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변화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부천에 와서, 2017년도에 부천에 와서 조금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청소년 활동과 부천에서의 청소년 활동이 다르다.
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천은 부천만의 특색이 워낙 강한 집단 그 지도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협업에 관련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컸는데 그것에 좀 적응하느라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훈련되고 선생님들 덕분에 훈련되고 그러면서 좀 저 나름대로도 이제 뭐 업무를 진행하는데도 좀 다른 시각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지금도 계속 또 몸에 10년 넘게 뭐 15년 이상 그렇게 일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또 짧은 시간 3년 안에 그것이 다 몸에 익지는 않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계속 적응해 나가면서 선생님들과 소통하려고 하고 이것들이 뭐 슬럼프는 아니지만 제가 겪은 뭐랄까요, 좀 변화에 익숙해지는 그런 어려움 이런 게 나름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래서 꿈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앞으로의 목표 간단하게. 간단하게 앞으로 네. 그 예전에 제가 그런 조금 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그쪽의 대표님께 직책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만날 일이 없고 정말 외롭다라는 재미가 없고 외로워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우문현답으로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지위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도 그것에 대한 그리움은 있다. 하지만 난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막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진짜 다가오기 어려운 그런 꼰대 같은 지도사가 아닌 좀 열려있는 지도사의 마음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고 싶고 직원들과도 더불어 같이 좀 소통할 수 있게 열린 마음으로 일도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소사에 있어서 같이 조금 그 변화에 조금 함께 협력하는 그런 동료이자 약간 직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 멋쟁이. 지금 시간이 막 많이 남지 않았더라고요. 벌써 31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 짧게 좀 죄송하지만은 이야기거리가 많겠지만 그래도 좀 짧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승부 관장님도 이제 말씀을 조금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네, 진행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아까 슬럼프 얘기하셨었는데 네. 아마 슬럼프는 아닌데 가장 큰 도전은 제가 충북 청주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부천으로 올라왔을 때 가장 좀 변화이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다른 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또 지방에서 있다가 수도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좀 생활의 차이도 있고 저는 이제 그때 아이가 3명일 때였기 때문에 저 개인이 아니라 어쨌든 가족 전체가 움직이는 거라서 또 부천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아마 한 2년 정도는 그때 이제 부천시 청소년 수련관에 이제 자리가 났을 때 이제 올라왔던 거라서 많이 변화도 있었고 한 2년 동안 좀 압축적으로 고민들을 좀 이제 많이 열정을 갖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솔직히는 뭐 슬럼프라는 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랑 같이 썼던 직원분들이나 지역분들이 뭐 많이 도와줘서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민사회단체부터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직장이 아니라 직업을 저는 선택한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려고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관장이다, 뭐 부장이다 이런 직책 직위보다는 그냥 저는 청소년 활동가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저도 가끔 아까 뭐 이장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실무자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중간관리자 또는 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청소년 활동가로서 좀 계속 좀 유지하고 관점이라든가 그런 행동들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계속 있고요. 여전히 좀 스펙트럼이 좀 다를 뿐이지
아까 유소리 선생님이 했던 그런 것처럼 그런 뭐 상황들, 상태들, 마음은 좀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기 선생님도 뭐 내 꿈의 변화, 슬럼프 혹은 앞으로의 목표가 조금 있을까요? 네, 뭐 여기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슬럼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슬럼프라기보다는 이제 좀 소진?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고요. 최근에 좀 했던 게 육아휴직을 썼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지금 아들이 2명인데 아이들 2명을 보다가 이제 최근에 8월 달에 다시 복직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보고 싶고 좀 시도를 해봐서 저희 직원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권리 누릴 수 있게 해보고 싶어서 좀 시도를 해봤고, 이직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직할 때도 여러 가지 고민했었는데, 좀 저의 가치관을 맞출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싶어서, 물론 지역적으로 바뀌긴 했지만, 좀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 있는 고강으로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좀 새로운 일들은 찾아보면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에 좀 관심도 있고 청소년을 좋아하는데, 막상 청소년 아이들은 제가 다가가서 얘기하는데도 좀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다가가면 좋을까, 어떻게 그 아이들한테 뭐 관심을 쌓고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좀 그런 부분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네, 또 그 목표를 다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간단하게 말하면 저는 원래 사회복지 쪽이나 이런 복지 쪽이 제2의 직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이제 제1의 직업으로 바뀌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저한테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거라서 그런 변화에 있어서 슬럼프가 조금 오지 않았나, 다른 거를 준비를 하면서 이거를 갑자기 바뀐 생각을 갖게 되다 보니, 그래서 그런 변화와 슬럼프가 좀 같이 왔던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의 목표는 사실 좀 청소년과 진짜 소통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청지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친구처럼 좀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청지사로 되는 것, 이게 지금 제일 가까운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청지사로서의 길을 좀 걸어보려고 해요. 네, 그렇게 조금 다 같이 응원을 좀 하면서 네,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진짜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이 있어요, 소리쌤이랑. 그래서 간단한 질문인데 이거 대답까지만 하고 저희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뭐였죠? 청소년과 청지사란 예를 들어서 유소리 선생님에게 청소년과 청지사란 지금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청소년들은 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좀 지원을 해주는 방식. 청지사란 그러니까 단순히 찾아와라. 우리가 지금 현재 찾아갈게. 내가 뭐 이런 방식도 있고, 계속 고민해야 하는 것. 자생적으로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만들어질 수 있는, 그리고 기존에 이미 저는 있을 것 같은 선생님. 보거든요. 네. 이게 어, 지역마다 저에겐 드러나지 않아. 청소년은 나의 삶의 활력,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지도사는 나의 행복을 실천할 수 네, 있게 어느덧 이제 해주는 저희가 고마운 38분을 좀 지나가고 직업이라고 해야 있습니다. 되나요? 처음에는 고마운 좀 존재. 어색해서 40분까지 어떻게 버텨야 되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다행히 이렇게 네, 뭐. 이야기들 말씀들을 나눠주셔서 예, 적당한 뭐 시간에 저는 청소년은 저인 것 같고요. 뭐 청소년 활동가도 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청소년이었죠. 예. 근데 가끔은 우리가 그걸 까먹거나 또는 지금 이제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청소년도 저고 저도 청소년인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명식 선생님께서는 선생님한테 사회복지사랑?
아, 예. 가져갔기네요. 청소년 생각했는데. 청소년에 대해서는 일단 저에게 닥칠 문제, 저희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기 때문에 뭐 아이들은 청소년 활동가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고요. 사회복지는 저는 계속해서 하고 싶은데 저희 영역에서 계속해서 저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시간까지 날까지는 계속해서 업무를 하고 싶은 이 직업입니다. 재원쌤은 저는 청소년은 제가 걸어온 나고 통지사는 제가 걸어갈 나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갖고 다 같이 각자 위치한 곳에서 좀 열심히 목표한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지사의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조금 더 힘내서 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이렇게 유소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저희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서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좋아요. 감정카드. 저희가 감정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은 또 이런 자리에서 서로가 조금 고민을 털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후회실이 이제 50초 이후에 닫힌다고 하네요. 너무 아쉽죠?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저희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40분에서 얘기를 50분 정도 들어주셔서 했는데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또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즐거웠어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